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SNS를 통한 관계 맺기가 더욱 활발해졌죠. 지난해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학교 폭력 비율은 줄었는데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친구부터. 저는 면신중학교에 재학 중인 오무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저희 면신중학교 3학년 2반 이주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연신중학교 학교 생활은 좀 어때요? 친구부터. 네,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지금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는? 학교 생활이 전반적으로 좀 활기차고 좋다 보니까 학교 다니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생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친구부터?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 제가 직접 자습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끝나고는 이제 게임을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 겸. 예. 네, 친구는? 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군것질 하거나 그렇게 다니다가 집에 가서 학원 가고 그러고 집에 와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게임 한다고 했는데 예. 우리 우영 친구는 어떤 게임을 이제 저는 카트라이더 하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우리 주신 친구도 게임 하는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게임이에요? 저 오버워치라든가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 게임이나 친구들 SNS 사용 많이 하잖아요. 예. 게임이나 SNS 하다가 좀 친구들끼리 약간 말다툼 하던가 좀 역설 같은 그런 장면도 본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간혹분들 있죠. 있죠. 그러면 제가 혹시나 해서 우리 사이버상에서 폭력으로 상처받은 친구들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117이나 경찰서 방문해서 경찰관과 상담하는 방법도 있고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388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퀴즈 좋아요. 좋습니다. 볼퀴즈 예스!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과 게임을 하다가 왜 그렇게 못해? 발로도 그보단 잘하겠다 하고 시비를 걸어서 그 기분이 하도 격한 나머지 상대방의 부모님 욕과 성적인 욕을 하였다며 그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도 부모님 욕과 성적인 욕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친구께 논의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같이 욕설 했으니까. 같이 욕설을. 그러니까 욕설을 서로 하죠. 네, 됐어요. 정답은? 그래도 욕설 했으니까 처벌 받을 것 처벌 같습니다. 받아야죠. 정답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성폭력 처벌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일단 가까이 있는 어른한테 먼저 말하는 게 가장이 먼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께 도움을 요청한다, 네. 상의를 한다. 네. 우리 우영 친구는? 욕설이 문제라는 건 알지만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117이라는 신고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1388번으로 전화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안을 신고를 한 다음에 이것이 학교에 전달이 되면은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안 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개최가 됩니다. 학폭위가 개최가 되면은 여기에서 가해 학생들은 선도 조치를 받게 되고요. 피해 학생들은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사안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가 되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돼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퀴즈를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잘 뽑으셔야 돼요.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자, 이 친구부터 여기서 하나를 꺼내시면 돼요. 한 개씩. 제가요? 뭐 누가 먼저 친구도 뽑아도 돼. 각자 하나씩 뽑을 거야. 친구 먼저 뽑은 친구부터 앞으로 보면서 뭘까요? 꽝 다음. 이 친구는 고성무상 충전기.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나 정말 너네가 친구가 돼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고마워. 네, 친구는? 평소에 내가 기분 나쁘게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했던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는 경각심이 떨어져서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평경찰서 수사관님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사관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서울 은평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항현 수사관입니다. 사이버 수사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 범죄는 주로 어떤 사건들이 접수를 하고 있나요? 주로 자녀 사칭, 피싱, 그 다음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관련해서도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관련된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사기 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상에서 주로 욕설에서 들어오는 모욕죄 정도가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가 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이라고 해서 증거가 전혀 안 남는 건 아닙니다. IP라든가 거래 내역 이런 부분이 증거가 계속 남아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수사를 계속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조금 갖고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행동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아까 들어보니까 중고나라 사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보통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통해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상대방이 거래를 요구를 하면 택배 거래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도박이 좀 유행하고 있는 건가요?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박 그런 관련된 사이트가 많은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행위자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나 1336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이버 범죄를 당한 그 피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보통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각종 증거자료, 이체 내역증 아니면은 IP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출력을 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방문하시면은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상 게시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당사자가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 방송통신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전화를 하셔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예. 그럼 끝으로 그 수사관님께서 그 청소년에게 반드시 알려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범죄가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뭐 거칠게 표현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 그것도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 그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수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법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로 자녀 사칭 문자가 옵니다. 뭐 예를 들면 엄마 나야 또는 아빠 나야 라고 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신분증, 카드, 비밀번호 이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응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런 정보를 건네주면 상대방이 원격 조종 어플을 깔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원격 조종 어플을 통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키거나 핸드폰을 개통시킨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해서 사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가장 큰 예방은 수신된 문자 오는 거에 응하지 마시고 문자를 수신하시더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전화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지금부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신가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7반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김태린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학생 부회장인 친구. 학생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회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학생회는 이제 임원 수련회나 학교 행사 같은 거를 담당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부장이고 2학년 부회장인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신중학교 학교 전담 경찰관이에요. 알고 계셨죠? 그러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그러면 혹시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방교육 친구는? 저도 예방교육 할 때 오셨던 게 생각나요. 친구는? 그냥 학교 이제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네, 고마워요. 그러면 친구들은 평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거나 집에서 메신저 같은 거 사용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나요? 그런 친구들? 페이스북 메시지 사용하고 주로 페이스북 사용하면서 지내고. 저는 인스타로 DM을 쓰는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시지랑 인스타 DM. 그러면 혹시 에스크나 텔레그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친구부터 어떤 건지 설명 한 번씩 해주실래요? 익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걸 물어보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도 프로필 같은 곳에 링크를 이제 기재해 놓으면 친구들이나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익명으로 질문하는 공간을 알고 있어요. 모두 에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에스크나 텔레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가 많이 접수가 되어서 친구들한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크는 익명으로 소통하는 어플이고요. 또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보안 메신저예요. 이 학생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이 메신저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쓰면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경찰서에 들어오는 사건을 보면 에스크나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다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도 메신저를 이용해서 단톡방이나 단체 카톡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바로 퀴즈 가볼게요. 퀴즈. 문제 부탁드릴게요.
세진이는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송이의 욕설과 비방을 송이가 없는 단톡방에서 하였다면 처벌이 된다, 되지 않는다. 서로 상의해가지고 해주세요. 된다? 된다? 세 분 다 된다고 하셨죠? 네. 정답입니다. 대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우려가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이 전체 폭력의 38%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것이 작년보다 5.9% 정도 더 증가 추세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너무 잘 맞췄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상태 메시지로 짐작 가능한 게 비방을 하거나 저격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을 거 받을 거예요. 자신감 있게. 받을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상대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다툼이 있었거나 상태 메시지만으로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정황상 특정이 가능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참여해준 친구들한테 이제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씩 뽑아주시면 돼요. 하나씩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우선 충전기. 제일 잘한 친구가 빵이네요. 블루투스 이어폰. 감사합니다.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